네, 일단은 연준의 이 월러 이사 같은 경우에도 말을 하기를 고용 지표 그리고 점진적인 이 데이터 지표들을 위주로 해서 금리나 추세를 좀 볼 것이다라고 했던 만큼 앞으로 11월, 12월 25bp 인하에 조금 더 무게추가 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17일에 미국의 9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 지표 자체도 금리 인하에 과연 폭을 어느 정도 결정을 할 것이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시장은 좀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 예상보다는 좀 강하게 찍힐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무착륙 가능성 거기 더불어서 금리 인하 속도 조절까지도 좀 무게추가 강하게 실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소매 판매 지표 비롯해서 11월 FOMC 이전까지 좀 우리가 시장 투자자들이 지켜봐야 될 지표들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고용 지표가 왕이라고 항상 요즘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지난달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망치를 거의 몇 배나 상회하는 엄청난 서프라이즈였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도 50bp 금리 인하 했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소비가 엄청나게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연준이 빅스텝 인하를 했던 이유는 어쨌든 인하하기 직전에 확인됐던 고용 지표가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저희가 이미 답안지를 봤어요. 연준이 어떤 지표를 보고 어떤 정책을 얘기할 때 그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저희는 고용이 1등, 2등이 물가, 소비는 어쨌든 3등 언더인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에 소매 판매가 거의 유일하게 좀 의미 있는 지표라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 지난달에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보고도 빅스텝 인하를 했습니다. 왜? 고용 지표가 좀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소비 같은 경우에 지난달에 워낙 빅서프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저효과는 있어서 뭐 그렇게까지 시장에서 또 한 번 놀라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애초에 그것의 우선순위는 그리 높지 않다. 계속해서 고용 지표에 좀 더 주목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전에 FOMC에서도 가장 주목했던 부분이 고용 측면이었기 때문에 이번에서도 좀 고용 측면에 더 시선을 크게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준에서 빅컷을 하면서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자체가 좀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경기도나 시그널이 아니냐라는 우려감까지도 함께 좀 양측이 팽팽하게 좀 의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디락스가 온다는 얘기, 뭐 정점을 찍었다는 얘기 등 좀 다양한 의견들 나오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반등 중이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리스크는 존재한다. 정말 다양한 얘기들이 좀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 자체가 말씀 주신 것처럼 긍정적으로 잘 찍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기서 좀 짚어봐야 될 리스크적인 요인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사실관계부터 정리를 하고 가면 실제로 과거에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됐다가 해소된 뒤에 평균적으로 반년 안에 예외 없이 침체가 왔어요. 그러니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건 과거 패턴이 반복된다면 이번에도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주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엔 다르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 풀렸고 미국 경제가 지금 글로벌 경제의 공장들을 모두 다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엔 다르다라는 주장도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냐면 꽃놀이패라고 저희는 채권 투자자분들께 말씀을 드려요. 침체가 오면 채권이란 자산은 좋을 거고요. 침체가 안 오더라도 침체가 오지 않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일단은 금리를 인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금리도 내려가겠죠. 그래서 일단 채권 시장 같은 채권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런 팽팽한 의견 대립이 어쨌든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도 꽃놀이패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가격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다른 자산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고민하셔야 될 것들 결국은 계속 고용 지표로 돌아가는데 고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1년 반 넘게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고용 지표가 견조했기 때문에 이번엔 다르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금리를 올려도 고용 지표가 견조하니까 임금을 많이 받을 수 있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소비할 만한 구매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금리 인상의 효과가 언제나 뭐 25 올리면 바로 25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비선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일거에 내년에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뭐 감히 여기서 제가 침체다 아니다를 저도 확언할 수 없고 저희 하우스는 소프트 랜딩 정도를 보고 있고요. 조심은 해야 되는 상황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자산 배분 차원에서 뭐 어떤 자산이 우위에 따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안전자산에 대한 비중을 가져가셔라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부각되고 있는 만큼 이렇게 좀 안전자산 쪽으로 시선을 좀 도는 것도 좀 투자 방법 중 하나로 꼽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좀 한국으로 돌아와서 윅비 편입 얘기를 네.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시장은 환영한다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데 적용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뭐 윅비 편입 자체를 좀 경계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윅비 편입 자체가 원래 예정되어 있던 것보다 조금 일찍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시장에서도 이 부분이 조금 뭐 어떤 부분에 좀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측면도 나오고 있는데 한국의 윅비 편입 자체를 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굉장한 호재는 맞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분들을 만나봐도 실제 외국인 분들도 9월은 좀 어렵지 않겠어?라는 그러니까 10월에 발표가 되는 어렵지 않겠어라는 의견이 오히려 대부분이었는데 분명히 굉장히 서프라이즈는 맞는 거고 저희가 어떤 관점에서 이걸 보냐면 그 보통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더 익숙하시겠지만 어떤 종목이 어떤 지수에 편입될 것 같다. 편입 발표 나고 사는 게 아니죠. 네. 미리 사놓죠. 똑같아요. 저희가 내년에 실제 편입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원화 채권을 미리 살 겁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내년도 2분기부터 외국인들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거라고 보고 약 최대 75조 가까이 돈이 들어올 거라고 보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고 보면 저희가 내년도에 우리나라 채권 순증 규모가 약 34조 가까이 늘어나서 시장이 되게 불편해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일단 외국인들 수급으로 그 부분은 상쇄가 될 거고요. 우리나라 원화 채권에 외국인들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액티브 자금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원화 채권의 어떤 수요 기반이 더 견고해지는 재료이기 때문에 뭐 저희는 장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재료다. 그래서 원화 채권의 외국인들의 어떤 수요 기반이 단단해지는 그런 측면 그리고 그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의 규모가 늘어나면 주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유증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효과가 상쇄된다. 그래서 뭐 수급적으로도 되게 긍정적인 재료를 저희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외국의 이 패시브 자금들이 윅비에 좀 들어오게 될 수 있을 것이면서 또 그건 어쨌든 간에 윅비 편입 자체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굉장한 호재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 증시를 좀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국채 시장 자체는 또 매력도가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시선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기관 자금이 들어오죠. 굉장히 액티브하게 플레이하는 자금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한국의 채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원화 채권을 들고 있는 외국인들의 과반 이상이 외국계 국부 펀드나 흔히 말하는 이제 롱텀한 기관 자금들이 들어와요. 어떤 거냐면 한국은 국가 신용 등급 기준으로는 선진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AA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채권을 사는 외국인들의 마인드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선진국 국채를 산다는 생각인데 우리나라 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직은 이머징 지수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접근할 때 채권에 접근하는 관점과 주식에 접근하는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윅비 편입은 제가 생각할 때 엄청나게 이 한국이란 나라의 굉장한 호재는 맞는데 이게 주식시장의 또 호재냐라고 하면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조금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죠. 일단은 뭐 예를 들어 그런 건 호재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 들어오니까 원화가 뭐 강세 압력이 생길 거야. 그러면 주식도 들어올 수 있지 않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 근데 윅비가 갖는 채권 시장의 함의랑 그대로 적용해서 주식시장도 좋을 거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네. 일단은 뭐 채권과 주식 시장 자체는 좀 시선을 다른 방향으로 봐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채권 시장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탄탄한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개인 투자자 쪽으로도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 2020년 대비해서 채권 보유액이 5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게 금투
금투세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금투세 향방이 현재 좀 불분명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만큼 이 국내 채권 시장의 하반기 전망 같은 건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사실 금투세 여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분명히 그 부분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민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되게 느끼는 게 채권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주식보다는 어느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개인 고객분들이 큰 관심이 없으시다가 작년부터 굉장한 관심이 많이 생기신 것 같고 뭐 굉장한 적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이제 권고드리고 싶은 건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 보통 장기채를 사서 민감한 걸 사서 크게 먹겠다 이런 관점이 있어요. 근데 뭐 어떤 거냐면 장기 채권은 경기에 대한 투자고요. 단기 채권은 정책에 대한 투자인데 금리 인하가 이미 시작이 됐잖아요. 저희가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장기채보다는 단기채의 성과가 우수했기 때문에 지금 뭐 채권에 대한 투자를 뭐 추가적인 고민을 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저희는 단기 채권을 좀 더 선호한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장기채보다는 단기채 쪽으로 조금 더 시선을 좀 깊게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본격적으로 도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시장 투자자들은 어느 포인트에 좀 집중해 보는 것도 좋을까요? 뭐 사실은 언제나 주식도 그래요. 주식도 뭐 어떤 실적이 잘 나올 거라 생각하면 선반영을 해서 좋은 재료들이 있는 것과 매력적인 가격이냐는 다른 문제인데 지금 원화 채권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가 이제 도래를 했고 저희 같은 경우에 내년에 4번, 그러니까 내년 추가 3번 인하 더해서 2.5까지 금리 인하를 한다고 보는 하우스라서 여전히 채권의 매력도가 있는 건 사실이나 아쉽게도 저희가 상반기 때 봤던 것보다는 가격이 이미 비싸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뭐 이런 자리가 있었다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더 말씀을 드렸겠지만 지금은 분명히 어느 정도 선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옥석 가리기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하에 투자를 하는 거라면 장기 채권보다 단기 채권의 성과가 좋을 거다. 그리고 저희는 금리 인하를 왜 하겠습니까? 경기가 어느 정도 안 좋아지기 때문인 거잖아요. 크레딧에 대한 투자를 하실 때도 분명하게 예전 같으면 금리만 보고 하셨던 적이 많을 텐데 이제부터는 진짜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정책 당국이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크레딧 투자에 있어서도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금리 인하에 투자라면은 단기 채권 쪽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나눴던 이야기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승원의 이슈와이드에서는 금리로 읽는 글로벌 경제 판도에 대한 주제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한국은행은 약 3년 만에 금리 인하에 단행했고요. 0.25% 내려가면서 현 기준금리.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